우리는 시장의 엄청난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나빴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주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은퇴 자금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세의 목적은 미국의 산업 기반을 회복하고 제조업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급망은 단절된 상태고 제조 비용은 너무 많이 듭니다. 미국 경제 좋자고 세계를 탈산업화하려는 시도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미국에서 가장 번창하는 산업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시간을 1900년대로 되돌려보면 미국 기술 기업들은 현재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지난 10년 동안 미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아이폰 판매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심지어 넷플릭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술 기업들은 오늘날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6개의 기술 산업이 전체 GDP 성장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제조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서비스도 수출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합니다. 국가들이 비교 우위 때문에 디지털 수준을 높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급 제품 생산에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사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대다수 제조업체가 찾는 가장 저렴한 생산지가 이제는 아닙니다. 베이징은 베트남과 같은 국가의 많은 제조업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가치 사슬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AI와 같은 서비스로 한 계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모든 산업을 되찾아오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럴 만한 비교 우위도 없고 제조업을 꾸준히 유지할 계획을 마련한 것도 아닙니다. You realize trillions of dollars of factories are going to be built in America. That's huge GDP. The factories being built in America are huge. That takes GDP. years, and you've said that robots are going to fill us. those jobs. So those aren't No, it's union really worker automated jobs. It's automated factories, but the key is who's going to build the factories, who's going to operate the factories, who's going to make them work. Great American workers. You know, You we are said going to robots replace on other the networks. You said armies that to of Fox. millions of people. Well, remember, the army of millions and millions of human beings screwing in little screws to make iPhones. That kind of thing is going to come to America. It's going to be automated, and great Americans, the tradecraft of America, is going to fix them, is going to work on them. 설령 루트닉이 옳다고 해도 원자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미국인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물건을 만든다면 $3,000짜리 아이폰을 대비해야 합니다.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로봇 기술에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모든 미국인의 생활 수준은 낮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우려는 글로벌 관세 보복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땅에 처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S&P 500 지수 붕괴의 원동력입니다. 미국의 7대 기업은 이미 시가총액이 수조 원 날아갔습니다. 1월 이후 엔비디아는 30% 하락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은 모두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베센트는 나스닥 폭락의 원인을 중국의 딥시크 탓으로 돌렸지만 이는 다소 허황한 주장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기술주 폭락의 큰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무역 전쟁에서 실물 제어에만 집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산품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다소 의심스럽지 않나요? 아마도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의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서비스 수입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수출합니다. 디지털 스트리밍 영화부터 구글 서비스까지 미국 기술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양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 판매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 수출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베트남과 같은 작은 국가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굴복하며 모든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거대 경제국들은 반격할 능력이 있으며 반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트럼프는 끝까지 자기 운세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약 세계가 미국의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다면 많은 기술 대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미국은 1조 1천억 달러 이상의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판매했는데 이는 여느 국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제닛 옐런이나 스콧 베센트의 논리를 빌리자면 미국은 과잉 공급된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10%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서비스에 1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이는 미국 기업 전체에 1천억 달러의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산했는데
주가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식을 사용하여 적자를 기반으로 서비스 관세율을 계산한다면 미국 기술 기업들은 큰 규모의 상호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는 미국 서비스에 19%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중국에서 거의 3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EU의 경우 관세율은 15%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호주조차도 3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3천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무역 흑자가 감소할 것입니다. 물론 해고가 양산되고 미국 기술주는 계속해서 폭락할 테고 미국은 미래 AI 경쟁을 중국에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딥시크는 오픈AI의 단순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딥시크는 미국의 경종과도 같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금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치 사슬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중국에만 유리할 뿐입니다. 이는 협상의 예술이 아닙니다. 유럽연합과의 무역을 예로 들어보면 트럼프는 유럽에 대한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유럽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브뤼셀조차도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EU 국가가 미국 관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유로존으로 수출되는 미국 서비스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은 3천억 달러 이상의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수출했고 이는 유럽에서 1200억 달러의 순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역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운세를 밀어붙이겠다면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 소비를 다른 나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서비스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고 중국을 탈출구로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대신 알리바바의 중국형 대한 클라우드인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EU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맞다고 믿어보세요. 트럼프는 이미 일본, 한국, 중국을 뭉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지만 트럼프의 단점은 그뿐만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문제는 미국이 관세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황이 트럼프가 끝까지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유럽이 관세 지급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And we take their cars, Mercedes, Volkswagen, BMW. You know, we take their millions of cars. They take no cars. They don't take our farm product. They don't take anything. Europe's treated us very badly. We put a big tariff on Europe. They are coming to the table. They want to talk. But there's no talk unless they pay us a lot of money on a yearly basis. Number one for present, but also for past. Because they've taken a lot of our wealth away, and we're not going to allow it to happen.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앱 외에도 실물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대표적 사례입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설계하지만 중국에서 생산 및 조립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5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 부과 전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 생산 비용은 약 $550였습니다. 관세 부과 후에는 $850가 될 것입니다. 이는 원가일 뿐입니다. 소매가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더라도 부품에는 높은 미국 관세가 부과됩니다. 프로세서는 대만에서,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배터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저장 장치와 카메라 모듈은 어떨까요? 모두 일본에서 생산됩니다. 애플이 부품을 수입하더라도 관세는 여전히 부과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의 인건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인상된 가격은 $500에서 $10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한 대가 $2000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미국에서 조달된다면 이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애플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팀 쿡 CEO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금 사정 악화로 혼비백산할 겁니다. 아이폰에 $500 또는 $1000를 더 지불하면 식료품과 공과금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도 머지않아 자체적인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가치는 여전히 장기 주가 수익 비율 평균인 2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020년, 그리고 2008년 부동산 시장 붕괴처럼 상황이 언제든 급락할 수 있으며 이는 나스닥 지수가 10%, 20%, 심지어 30%까지 쉽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세계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보복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국내 사람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관세는 다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관세 일부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주요 은행인 JP모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누적 관세 인상률은 22%에 달합니다. 이는 1968년 이후 가장 큰 미국 세금 인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관세가 일종의 과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갑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60%인 것도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쓸 돈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재량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한다면 그는 전 세계를 무역 보복과 긴장 격화로 몰아갈 것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얼마나 시장과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는 방금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고 전 세계에 관세를 끝까지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가와 금리는 하락했고 식품 가격도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없었습니다. 우선 유가와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처구니 없는 발언은 미국이 관세 북과 대상국으로부터 매주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수출업자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이는 여전히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관세는 유지될 것이고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은 여전히 압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미국에 유입되는 신규 투자의 대부분은 거대 기술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치면 1조 달러를 넘는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하며 이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세가 계속되고 미국 소비자가 큰 타격을 입는다면 미국 시장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애플의 투자는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스타게이트는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기술 기업들은 돈이 있는 곳을 쫓습니다. 세계가 미국 수출품에 제재를 가하기로 한다면 기술 대기업들은 수출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바깥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역효과가 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무역 장벽이 없는 다른 시장으로 초점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애플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잠재적 반발 효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술 기업이 여전히 전 세계와 중국에 대해 우위를 가진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 산업을 파멸시킬까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뒤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전에 유의하세요. 이러한 혼돈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길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